오늘 오전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남가주 일대가 폭풍 영향권에 든 가운데 LA 한인타운 등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파워볼이 40번의 추첨 동안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1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수년간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6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의 3월 신규 고용이 시장의 예측치를 훨씬 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도 낮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과 뉴저지에 규모 4.8 수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부 해안가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로는 10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규모 4.8의 강력한 지진이 동부 해안가를 강타한 것은 오늘 오전 10시 23분쯤 뉴욕에서 서쪽으로 45마일, 필라델피아에서 북쪽으로 50마일 뉴저지 인근에서 발생한 강력한 진동은 맨해튼 등 진원지와 인접한 주요 도심에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First I thought there was maybe an explosion above me or they were doing construction or something. It felt like potentially the roof would come in on me. It was pretty weird and scary. Maybe the building was going to fall down for a second and I wanted to get out of the building when I felt that. 직장인들도 많이 놀랐지만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I felt scared and I was so surprised. I couldn't believe that there was an earthquake in New York City and I was worried about my kids. 뉴욕과 뉴저지 일대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즉시 이메일을 보내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가 중단됐고 항공편들도 정해진 목적지에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했습니다. We were flying from West Palm to Newark Airport. There were 8 minutes left in the flight, and they got on the loudspeaker and said that there was a minor earthquake at Newark Airport, and we were being diverted to Baltimore. Then they didn't even announce that we were landing in Allentown until after we landed. 연방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에 대한 진동을 4,200만 명이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아직까지 보고된 안전상의 문제는 없지만 주요 고층 건물의 균열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늘 오후 5시 59분쯤에는 첫 번째 진앙지와 인접한 곳에서 규모 4.0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동부 지역 주민들은 지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체감한 진동은 더욱 컸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폭풍 영향으로 남가주 일대에 간간히 비가 내린 가운데 LA 한인타운 등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LA 한인타운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LA 한인타운은 폭풍 영향으로 낮 기온이 50도대로 떨어지면서 작은 크기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남가주 일대는 폭풍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오늘은 드문드문 비와 함께 LA 지역에서 보기 드문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월요일인 8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를 유지하다 9일부터 기온이 올라 80도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나오질 않아 당첨 금액이 12억 달러 이상 치솟았습니다. 지난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숫자 6개 중 5개를 맞춘 2등 당첨자는 9명이 나왔습니다. 2명은 남가주에서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샌디마스와 옥시나드에서 2등 당첨자가 나와 각각 10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됐습니다.
1등 당첨자는 지난 1월 1일 이후 40회 연속 나오질 않아 당첨 금액은 12억 3천만 달러까지 오르며 복권 역사상 8번째로 큰 당첨 금액이 됐습니다. 다음 파워볼 추첨일은 6일인 내일입니다. 나사에서 근무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수년간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6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나사의 엔지니어 에릭 심 씨를 4건의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휴스턴 경찰국은 지난 2월 29일 심 씨를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휴스턴 지역 나사 존슨 우주센터에서 체포했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 김오그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심 씨를 연쇄 성범죄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오그 검사장은 심 씨는 나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내세워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일본,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그는 6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법원으로부터 24시간 가택 연금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휴스턴 경찰국 측은 체포 당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심 씨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의 물품 등 다수의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경험담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 제나 오스왈드 검사는 피해 여성 중에는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며 심 씨의 범죄 혐의는 매우 약탈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여성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수사기관에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심 씨의 변호를 맡은 닐 데이비스 변호사는 모든 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졌다며 여성들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배심원단에게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심 씨는 9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12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다니며 나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한인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뒤로 밀리던 자신의 차량을 세우려다 기둥과 차 사이에 끼어 50대 한인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전 8시쯤 LA 한인타운 주차장에서 59살 한인 남성 운전자가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콘크리트 기둥을 들이받아 차량을 전진시키고 파손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뒤로 향했는데 갑자기 차량이 후진하면서 남성은 결국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과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가족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신규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 깜짝 증가했고 실업률은 낮아져 금리 인하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3월 신규 고용이 30만 3천 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예측치 21만 4천 명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최대입니다. 실업률은 3.8%로 전달보다 낮아졌습니다. 1월과 2월 신규 고용자 수도 2만 2천 명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 고용시장이 완화될 것을 바랐던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 70%가 넘었던 시장의 6월 금리 인하 전망은 50% 수준까지 낮아졌고 시장 금리 지표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4.4%를 돌파했습니다. 올 들어 최고치입니다. 달러 값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한 가운데 금리 인하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뉴욕 시장의 주요 지수는 상승해 1% 넘었던 전날의 낙폭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4.1%로 2021년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기가 좋지만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This is implying that American economy is strong and resilient despite the rate hikes that we've seen in the last 2 years.
달러가 강세면 다른 나라 돈의 달러 대비 환율도 올라 수입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물가 관리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화물선 충돌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등과 함께 교량 붕괴 현장을 돌아본 뒤 연설을 통해 교량 재건 비용을 전액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라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다리를 건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교량 재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이 다리를 미국산 철강과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과 함께 건설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선 6천만 달러의 긴급 연방 예산을 승인했으며 연방 정부가 모든 재건 비용을 우선 책임질 것이라고 확인한 뒤 정부가 교량 붕괴에 책임 있는 집단에게 복구 비용을 물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정부가 교량 건설의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며 의회의 예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무너진 다리의 잔해 제거와 다리 재건에 최소 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이 구호 트럭 오폭 사건은 실수라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구호단체 요원 7명이 숨진 가자지구 구호트럭 오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 2명이 구호트럭에 탄 것으로 판단하고 공습했다는 겁니다. 또 늦은 밤이어서 드론의 카메라가 트럭 지붕의 구호단체 로고를 판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도 드러났습니다. 구호대원 7명은 드론에 쫓겨 석대의 차를 타고 도망쳤고 4분 동안 3차례에 걸친 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장교 2명을 해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is is a tragedy. It was a terrible chain of errors and it should never have happened. The IDF takes full responsibility for this regrettable loss of life.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미국의 경고에 직면하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 측과 자국민이 숨진 폴란드는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함께 구호품 반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보호와 휴전 등을 요구하며 정책 변화까지 거론했던 미국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are positive developments, but the real test is results. And that's what we're looking to see in the coming days and in the coming weeks.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는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는데 한미일 외교동맹 차원에서도 사실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떤지요?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미국 방문하는 게 시기적으로 꽤 절묘하다. 올해 대통령 선거 양측이 다 정책에 관련한 걸 연구하고 세링하는 그리고 네. 이슈 픽업하고 이런 기간입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관련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그 정책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그때에 기시다 총리가 오니까 네. 굉장히 절묘한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악관 측이 이제 발표한 이제 내용에 따르면은 이번 이제 미일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제 북한의 도발을 막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결국에는 이제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한 어떤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이제 일본과 협의를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점점 더 긴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고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더 미묘하게 강화되고 갈등은 더 부추겨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아시아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중국을 대척점으로 놓고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동맹 구축과 동맹 강화라는 측면에서 누가 봐도 일본이 가장 중요하죠. 만일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생각할 때 한미 관계를 놓고 볼 때에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일 관계라는 걸 중심에 놓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나오는 거는 별로 한국으로서는 유리한 거는 아니죠. 지금 한국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총선이 이제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내 현안에 이제 많이 집중들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외교 문제는 좀 뭐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자 동맹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약간 동북아시아 외교전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 여기에 한국이 뒷전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워싱턴에 있으면서요, 한국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게 보면 한미 관계가 좋기 때문에 서로 잘 순응하기 때문에 한국 관련 이슈가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기보다는 그냥 미국이 하려고 하는,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안에 그냥 한국이 쏙 그냥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좀 한국이라는 게 없죠. 자, 이번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이 우리 한인 사회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미국의 힘으로다가 돌이킬 수 없게 꽉 만드는 게 태평양 전쟁 때 20만 이상 아시아 여성들을 일본 군대로 놀이개로 삼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라. 네. 이거를 미주 한인이 만들었어요.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하려고 해도 의회가 이거 미국 한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해서 한미일 관계를 못했어요. 네. 한미일 관계의 중요한 뭐냐면 군사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야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 되거든요. 그때 보면은 한국 중심으로 미국의 정책이 있었죠. 네. 이게 어떻게 유해지면서 이게 작년도에 캠프 데이브 이 한미일 회담에서 한미일이 갑자기 이거 없이 군사적으로다가 협력 관계가 되고 이거를 마무리 짓는 게 이번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미국의 국빈 방문해서 이게요 뭐가 심각하나 하면은 의회에서 연설을 해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네, 네, 맞습니다. 상하양원 합동에서 연설. 그 연설은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만드는 의회에서 그러한 결의안이 통과된 미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한다라는 거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렇게 됐냐면 한국 정부가 이 부분을 그냥 스킵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주 동포들이 만들어오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에서의 아직 이 줄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인들의 목소리가 커졌죠. 그런데 네. 한인 사회가 지금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서요. 좀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있어요. 좌와 우로. 네. 그때 위안부 결의안 문제를 가지고서는요. 좌우 없이 한인들이 나와가지고서 일본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잡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비교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미주 한인들은 정당한 일을 해나가는 데에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아젠다와 관계없이 보편 가치를 가지고 평화나 인권이나 과거 역사 진실이라는 건 가지고서는 너무 정당하게 목소리를 높여나가는 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높은 수준의 시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거다. 여기서 이거를 배워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성이 쓰레기 봉투로 변장해 택배를 훔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가정집 현관 CCTV에 갑자기 검은색 쓰레기 봉투 하나가 포착됩니다. 바람을 타고 현관 앞으로 굴러들어왔나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살금살금 걸어가는 사람의 발이 봉투 밖으로 빼꼼 나와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웅크린 자세로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쓴 절도범이었는데요. 집주인 몰래 배달된 택배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 커다란 쓰레기 봉투로 자신을 위장한 뒤 현관 앞까지 접근한 겁니다. 집주인은 택배 도착 문자를 받았지만 퇴근 후 아무리 찾아봐도 택배 상자가 보이지 않아 현관 CCTV를 확인한 끝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절도범이 감쪽같이 쓰레기 봉투로 변장한 탓에 아직까지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에 한국어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EDD는 지난주 캘리포니아 내 다중언어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한국어 등 3개 언어의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어가 포함돼 한인들은 실업수당, 장애보험, 유급가족휴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낸시 페리아스 EDD 디렉터는 한국어와 따갈로그어, 아르메니아어 등이 추가돼 모두 7개 언어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서비스 추가로 실업수당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실업수당 청구 상황에 대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도 한국어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전화 문의도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